여러분, 조선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알던 그 이야기가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핵심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화나 감상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데이터로 말이죠. 자, 딱 3초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부패한 관리들, 맨날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들, 숨막히는 신분제 사회, 그리고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무능한 국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익숙하게 봐왔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조선의 전부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를 일부러 뒤떨어진 것으로 봐야만 했던, 뭐랄까, 식민사관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룬 현대적인 발전을 더 대단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렇게 못 살았어 하고 과거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던 시각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다분히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감정이 섞인 낡은 이야기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안반 같은 거, 바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선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518년.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조선이라는 왕조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 시간입니다. 무려 5세기가 넘는 세월이에요. 이 숫자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이 표를 보시면 51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당대 잘 나가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한 건데요. 일본의 에도 막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심지어 유럽의 절대 왕정 부르봉 왕조까지 조선은 이 모든 나라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길게 지속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만약 조선이 그렇게나 무능하고 실패한 국가였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다음 통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 등골을 빼먹던 나라라는 이미지. 이거야말로 조선의 대표적인 이미지 아닐까요? 과연 조선은 백성을 쥐어짜는 탐욕스러운 국가였을까요? 이것도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그래프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당시 조선의 평균 세율, 그러니까 세금 부담률이 수학약의 약 10% 정도였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 일본은요? 40에서 60%입니다. 프랑스도 40에서 50%에 달했고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데이터로만 보면 조선의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조선이 백성을 너무 쥐어짜서 결국 망했다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어도 국가 전체의 조세 데이터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조선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항상 꼽히는 거, 바로 당파 싸움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열이기만 했을까요? 이 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수백만 명이 죽는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에서는 뭘 했냐? 말과 붓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싸움질로만 볼 게 아니라 칼과 대포가 난무하는 내전을 막기 위한 굉장히 성숙한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쓸데없는 탁상공론이다라고 비판했던 그 끝없는 논쟁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가 나라가 뒤집히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정교한 안전장치였다는 해석입니다. 모든 의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토론해서 내부의 폭력적인 충돌을 막는 거죠. 이건 조선의 핵심적인 통치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꽤 잘 작동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대규모 농민 반란이 거의 없었고요.
종교가 다르다고 수만 명씩 불태워 죽이는 마녀사냥 같은 광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패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암행어사 같은 제도를 통해 계속 들춰내고 해결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꼼꼼하고 방대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단단한 안반 같은 사실들을 다 모아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는 500년이 넘는 조선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새롭게 봐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이자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조선은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안정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긴 역사의 마지막 몇십 년의 모습만 가지고 전체 500년이 오해받고 있는 나라다.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국가나 시스템의 성공을 재는 기준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었는가라고 한다면 518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버텨낸 조선의 역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라고 너무 쉽게 단정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